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강제집행 실무 강의를 하게 될 김지한 법무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사집행. 강제집행이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도 민사집행의 일종으로서 민사집행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종류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3가지, 즉 당사자 집행권원 집행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졌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개시요건까지 갖추어야 되는데요. 즉,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개시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건과 달리 개시요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개시요건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요.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집행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요 현금화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는 어떻게 준비되고 흘러가는지, 요 현금화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에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돈을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자,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어떤 효력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자,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형사상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저희 힘으로 나를 구제해주는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제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채무자의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온다. 혹은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즉 자기가 자신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통하여서만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민사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나라의 힘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집행하는 절차를 모두 다 아울러서 민사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국가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 요거는 이제 뒤에 집행권원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법상, 민법이나 상법 등 사사로운 법을 다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상의 일정한 청구권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인정한 그 기관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아울러서 민사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민사집행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행 대상, 즉 어떤 재산을 처분할 것이냐, 그 대상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하느냐, 집행을 하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집행의 효력, 끝까지 가는 효력이 있는지, 잠정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지, 효력에 따라서도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실현될 권리를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준비물 중에 하나인데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혹은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즉 집행이 되는 그 채무자의 재산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동산과 부동산 집행,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이 뭘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메인 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명 자체가 부동산 강제집행 실무 아닙니까? 그래서 민사집행을 나눌 때는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로 나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의 분류 기준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나누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준이 바로 집행권원의 유무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게 강제집행이고요. 임의경매는 별개이다라는 겁니다. 즉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집행권원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언뜻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너가 아무리 채권자고 너가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너네 둘만 오면 집행을 해줄 수가 없고 먼저 1차적으로 재판기관, 즉 집행기관이 아니라 판단을 해주는 법원에 가서 별도로 네가 채권자고 네가 채무자인 것을 판결받아 와라. 그 판결문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고요.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먼저 그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와야지 그 다음 절차인 집행을 해줍니다. 자, 반면에 임의경매라는 것은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절차인데요. 임의경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똑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냥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고 담보권을 설정해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담보권,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담보권이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담보권, 우리 대표적인 저당권, 근저당권, 얘네들한테 우리 민법은 경매권이라는 것을 아예 부여를 했습니다. 즉,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한 사람 있으면 집행권원 같은 거 필요 없고, 즉 판결받을 필요 없이 막바로 그 설정한 등기만 실행하면 된다라고 민법이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따라서 판결받을 필요 없이 막바로 와서 돈만 안 갚으면은 그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면에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것 이외의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똑같이 돈을 빌려줬지만 담보권 등을 설정하지 않아서 그냥 돈만 빌려준 겁니다. 차용증 한 장 있어요. 혹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한 장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서류들 가지고 집행기관에 찾아가 봤자 집행해주지 않고요. 먼저 재판받고 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자, 즉 이러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등을 모아서 재판기관을 찾아가서 먼저 이긴 판결문, 즉 판결문이나 각종 결정, 명령문을 먼저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준비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강제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 아까 전에 민사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임의경매도 아우르는 내용이다 보니 일정한 사법상 이행 청구권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제집행은 거기에 추가가 되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죠. 즉 집행권원이 준비물이다라는 겁니다. 즉 먼저 채무자 재산 팔아서 내 채권에 만족을 얻고 싶으면 먼저 재판기관 찾아가서 판결문부터 받아와라. 즉 집행권원 받아와라 라고 하는 절차가 강제집행이라는 것이죠. 사법상 이행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이행 청구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집행권원,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해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는 판결문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나 증서나 결정 등도 다 집행권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민사집행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대상을 통한 분류로서는 동산이나 부동산, 자, 아까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도 있었죠. 자,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절차, 직접이겠죠. 자, 대체적으로 대체성 있는 집행 혹은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동원하는 간접강제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의 효력 측면에서는 본집행, 만족집행, 얘네 두 개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집행 절차가 본집행, 만족집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집행, 일단은 집행해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집행이 가집행, 보전집행은 일단 목마른 사람 물 한 모금 주는 절차, 즉 급하니까 보전적 처분만 주는 절차를 보전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절차가 강제집행, 필요 없는 절차가 임의경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